자, 오늘 대손삼각비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의 구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요 대손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대손이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회수 불가능하게 될 때 그 금액을 의미한다. 대손삼각이란 채권자의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없거나, 상대방이죠. 상대방의 채무자, 상대방이 채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상환 능력,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기업 회계중에 따라서 대손 충당금과 상계하여 우리가 채권 등을 자산의 손비로 처리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손삼각거 나온 것이 있었죠. 대손삼각 요것들 나온 것들은 여러분들 보셔서 여러분들 보시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자, 대손삼각 할 때는요, 매출 채권일 때는 아까 얘기한 저 대손 삼각비로 분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기타 채권은 6페이지는 거예요. 6페이지. 기타의 대손 삼각비로 처리가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손비라는 말은요, 세법상에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계산 시 제외되는 비용이다. 다시 말해서 세무상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지출 항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법인에 들어가면 입금산입, 입금불산입, 송금산입, 송금불산입, 이런 말투가 얘기가 나와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송금산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계상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데 법인세에서는 그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송금불산입,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이런 것들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하여튼간 뭐 손비는 이런 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매출 채권을 대손 처리할 때는 대손 삼각비, 기타 채권을 대손 처리할 때는 기타의 대손 삼각비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공식은 똑같아요. 공식은 모든 채권 잔액에 대손율로 해서 전년도에 충당금을 설정한 금액에서 플러스가 나오면 보충법, 마이너스는 환입법인데, 앞으로 요 대손 충당금 환입은요 쓰지 않습니다. 요거는 쓰지 않아요. 대손 충당금 환입은 쓰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플러스가 나오면 대손삼각비로 하고, 마이너스 나오면 분계는 똑같은데 마이너스 대손삼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똑같아요. 기타 채권도 이런 원칙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만 여러분들이 꼭 먼저 아셔서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가 있죠. 요거만 끝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대손 처리할 때 이렇게 분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분개가 된 거예요. 요거는 대손 충당금이 없을 경우는 대손 충당금이 없을 때는 이렇게 판관비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이렇게 대손 충당이 없을 때는요. 알겠죠? 충당금이 없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충당이 없을 때는 여기 잠깐만 보시면 이게 매출 채권으로 바뀌는 거야. 매출 채권. 요걸 바뀌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만약에 충당금이 있다고 하면, 요것도 바꿀 거지만, 대손 충당금이 있다고 하면, 대손 충당금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바뀝니다. 요게 대손 충당금으로 상계 처리하고, 요걸 상계 처리한다고 하죠. 그렇죠? 상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바뀌었어요? 여기가 대손 삼각비, 판관비로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나머지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해갔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충당금 있을 때 없을 때가 차이가 이거 있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여러분들 요것도 기타 채권도 대손 충당금이 있을 경우에는 요거는 없을 때는 기타의 대손 삼각비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요거는 뭐예요?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900번대로 여기 무슨 채권이야? 기타
채권으로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도 기타 채권으로 바뀌겠죠. 하지만 만약에 충당금 있을 때에는 충당금 상계 처리하고 요거만 기타의 대손 삼각비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달라진 이거죠. 그렇죠? 이렇게 충당금을 우리가 이렇게 해줄 때는 설정이 아니에요. 요거는 무슨 거래냐? 다 기준거래입니다. 무슨 거래? 기간 중의 거래. 이걸 기준거래라고 하는 거예요. 요 기준거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준거래입니다. 다. 요것도 기준거래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충당금이 이렇게 우리가 대손 처리할 때 이렇게 붕괴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타 채권일 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지? 요거 이렇게 쳐주는 게 낫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요런 충당금이 있을 때 없을 때를 구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시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결산을 한다. 결산할 때는 달라지겠죠? 요거 여기다 볼게요. 결산할 때는요. 여기 결산 시에는 요거 이렇게 놓을게요. 올려놓고 만약에 결산이다. 결산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결산 시에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합니다. 예상을 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예상을 하는 거야. 결산 시에 대손 충당금을 항상 설정하는 거야. 충당금만 하지 않아요. 대손 충당금도 합니다. 퇴직금의 충당금도 합니다. 원래 퇴직금의 충당금도 똑같은 말이고, 우리는 퇴직금의 충당 부채라고 하죠. 근데 아파트 관리 얘기나 여기 ERP는 퇴직금의 충당금이라고 해요. 퇴직금의 충당금이나 퇴직금의 충당 부채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결산 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채권 잔액에서 채권 잔액, 요 잔액은 어디서 하는 거냐? 시산표에 모든 채권 잔액에다가 곱하기 대손율이 나와요. 퍼센트가 나와요. 대손율을 곱하면 요것이 결정세액이에요. 그래서 요게 결정세액이야. 여기까지가 나와서 여기에서 정기분 대손 충당금 정기분 거 남은 거 있죠? 저번 연도에 남은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줘서 플러스가 나오면 보충법. 됐습니까? 보충법. 플러스가 나오면 보충법이에요. 플러스가 나오면 보충법.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입법입니다. 만약에 계산했는데 제로가 나왔어. 아무것도 안 나왔어. 제로가 나왔어. 0원이면 붕괴 없음. 0원이면 붕괴 없음.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보충법하고 환입법은 붕괴가 다 똑같아. 차변에 대손삼각비. 매초채권일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대손삼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으로 붕괴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뭘로 하고? 플러스로 하는 거고, 플러스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플러스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환입법이다. 그러면 환입법 이제 안 해요. 충당 환입 안 써요. 대손삼각비 마이너스로 해주는 거야. 마이너스로. 붕괴는 똑같고 이렇게 마이너스를 해주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마이너스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게
기타 채권이다. 그럼 뭐만 달라지는 거야? 기타 채권이다. 그럼 뭐만 달라져요? 이 기타 채권이다 그러면 차변에 기타의 대손상각 이거만 바뀌는 거예요. 이거만. 요거만 바뀌는 거야. 기타의 대손삼각비 요거만 바뀌는 거야. 분계 똑같고 이런 식으로 이해가십니까? 위에 기타 채권, 매출 채권 요거 차이점 이렇게 다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산해 주면 되는. 요거는 매출 채권일 때, 요거는 기타 채권일 때.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의미가 다른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외상매출금 파산을 인해서 어떻게 된 거야? 90만 해서 불능됐죠? 근데 조건이 없죠? 충당금이 없다는 얘기야. 충당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는 파산된 거죠? 요거 그대로 할게요. 충당금 없죠? 요건 지금 결산 아니에요. 요건 결산 분계고, 이거 결산 아니기 때문에 요거 하는 거죠. 그렇죠? 요쪽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충당금 설정한 게 없죠? 분계 어떻게 되겠어? 바로 대손삼각비 대변에 외상매출으로 분계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2번은요. 미수금이야. 기타 채권인데 회수 불능됐어. 대손 처리됐는데 만약 이게 없다고 하면, 대손 충당이 없다고 하면 분계 어떻게 됐습니까? 차변에 기타의 대손삼각비 70만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70만원 이렇게 분계해주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야. 가만히 있네 아주 그냥. 차변에 기타의 대손삼각비 얼마? 70만원 대변에 미수금 70만원이죠? 그래 안 그래요? 충당금이 있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60만원 있다고 했죠? 10만원 있다고 했죠? 그 10만원은 상대 처리되는 거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충당금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당금은 다 대변에 있다가 다 차변에 가서 상대 처리되는 거야. 이렇게 충당금이. 그리고 충당금은 다 대변에 있다가 있는 거야. 대변에 있다가 쓸 때는 차변에 상대 처리하는 거야. 퇴직금의 충당부채 똑같은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결산할 때 여기 보세요. 대손 충당금, 퇴직금의 충당부채, 감가상각 두 개는 다 대변에 있어. 분계할 때. 이해가십니까? 대변에 있던 거 다 차변에 가서 상대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요거 해주시는 거, 요 충당금 해주시는 거고, 세 번째 거, 요것도 보시면 외상매출금 얼마? 50 회수 불능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충당금 잔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변에 매출 채권이니까 대손 삼각비 50만원, 대변에 외상매출금 50만원이잖아. 그렇죠? 충당금이 있죠? 충당금 50만원 분계해줘도 아직 얼마 남았어? 10만원 남아있어요. 아직 여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 추정이야. 추정이 요게 결산입니다. 요것이 추정, 예상, 설정 다 요게 뭐예요? 요것이 결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다 결산이야. 그래서 아까 요거 얘기한 거 있죠? 요거 분계된 게 있었죠? 여기다가 다시 한번 쓴다면 여기 써있네.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까지가 결정세액이에요. 여기가 뭐라고요? 결정세액이에요.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하게 결정을 한 거야. 그런데 충당금이 남은 게 있어. 빼줘서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요게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세액이야. 그래서 요거 한번 여기 문제가 없네. 결정세액인데 요 문제는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로 볼게요. 자, 요거는 원래 요거 문제가 요겁니다. 요거 기말결산 시 매출채권의 몇 프로? 100만원에 2%라고 그랬죠? 여기다 적을게요. 여기다가 100만원 곱하기 몇 프로? 2%가 얼마 나왔어요? 요게 결정세액이야. 2만원으로 결정한 거야. 이해가십니까? 2만원 결정한 거야. 요게 결정세액이야. 결정세액이야. 2만원이. 요렇게. 아예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결정한 거야. 그런데 2만원 결정했는데
충당금이 있대요, 없대요? 없죠? 0이죠? 0원이면 납부할세액은 얼마입니까? 그대로 2만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분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차변에 요거 매출채권이죠? 차변에 대손 삼각비 얼마? 2만원. 대손 삼각비 얼마? 2만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얼마? 2만원.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건 다 계속 결정세액이야 이거는. 그런데 요번에 똑같이 요거에서 똑같이 보겠습니다. 요번에는 두 번째 거 어떻게 나왔나요? 2%인데 요거 15,000원 나왔죠? 그렇죠? 얼마 나왔어? 15,000원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나온 게. 그죠? 15,000원 나왔죠? 이거 결정이 2만원 됐는데 결정세액이. 그렇죠? 15,000원 남았으니까 얼마큼만 해주면 2만원이 되는 거야. 5,000원 나온 거 그죠? 빼준 거니까 5,000원만 분개해주면 되잖아. 5,000원만 분개해주면 다시 대손 충당금은 2만원 되는 거잖아. 그 보충법, 이게 보충법이에요. 대한민국은 다 보충법을 쓰고 있어요. 5,000원, 여기도 5,000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겁니다. 이게 2%가 결정세액이야. 요번에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요번에 세 번째 거 어떻게 나왔습니까? 요번에는 2%인데 2만원 됐다고 그랬죠? 2만원 나온 거죠? 2만원 나왔어. 그럼 얼마 나온 거야? 제로가 나온 거죠? 제로 나온 분기 있다 없어? 예, 제로는 분계 어디에요? 없음. 분계 없음이야 이거는. 이해가십니까? 제로는 그대로 2만원 결정하고 그대로 갖고 가면 되는 거니까. 마지막 여기에 뭐 있습니까? 이번에는 네 번째 3만원 나왔었죠? 3만원 나왔으니까 3만원 빼주면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만원이 생겼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로 그냥 바로 분개합니다. 차변에 마이너스 얼마? 만원. 이해갔습니까? 마이너스 만원으로 분개하는 거야. 여기도 마이너스 만원으로 분개합니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됐어요? 됐나? 요게 여러분들 이게 결정세액이야. 요게 다. 요게 다. 요게 다 결정세액이다. 요게.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 밑에 거는 뭐가 되겠어? 기타 채권이죠? 기타 채권은 어떻게 돼? 똑같은데 기타의 대상학비에 변하는 거예요. 대상 충당 환입은 이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십니까? 음수로 다 끝낸다고 보시면 돼. 다 뭘로 바뀌고 기타 채권은 똑같아요.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는 여러분들 파란색으로 할까? 기타 채권은 여기는 보시면 다 똑같은 원리인데 여기는 뭐만 바뀌면 돼? 요게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뭘로 바뀌어요? 기타의 대손상각비. 요것도 기타의 대손상각비. 요걸 바뀌는 거야. 다른 거 없고. 요건 결정세액이고. 이해가십니까? 요 매출자료 곱하기 2%가 결정한 거야.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단 요 대손 충당은 번호가 다 다르다는 거 알죠? 왜? 108번이면 외상 108번이면 대손 충당은 109번, 받으러 110번이면 받으러 충당은 111번. 이건 아시겠죠? 요거 보세요. 외상 충당금은 109번이야. 그렇죠? 받으러 충당금은 110번 시작하면 이제 111번, 단기대금의 충당금은 114번인데 115번. 이해가십니까? 요건 번호가 다 그 다음 번호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환입은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거야. 원래 이거는요 자동 결산이 돼요. 실무에서는요. 시험 볼 때도. 이거 분계 나오는 것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자동도 결산 나오면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요.
금액도 산출 다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대손 처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되셨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주신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대손 처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에는 지금 제가 해놓은 것이 이거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마지막 회계에서는 안 했던 거지만 여기서 보시게 되면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의 회수라고 나왔죠. 대손율, 대손 화수득률이 채권으로 현금 보통률 다시 회수했다고 그랬어요. 정기에 대손 처리하던 단기에 대손 처리하던 조용히 주목하세요. 마지막입니다. 단기에 대손 처리했던 것을 단기에 회수하거나 아니면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것을 단기에 회수하거나 문제는 똑같습니다. 충당금, 대손상각비는 무조건 뭘로 처리? 대손 충당금으로 상계 처리합니다. 이렇게 묶어서 마찬가지예요. 대손 충당상각비 일으킨다 있더라도 뭡니까? 요거 대손 충당금으로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이렇게 분계가 된다는 거. 분계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전기에 대손 처리한 것을 단기에 회수하던 단기에 대손 처리한 걸 단기에 회수하던 알겠습니까? 다 묶어서 대손 충당금으로 묶어 들어온다. 왜? 여기 보세요. 대손 상각비는 2월이 안 되기 때문에 비용과 수익은 2월이 안 되잖아. 그래서 충당금으로 다 묶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전기에 대손 처리한 걸 단기에 회수하던 단기에 대손 처리한 걸 단기에 회수하던 다 대손 충당금으로. 그래서 유일하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퇴직금의 충당금이나 대손 충당금은 항상 충당금은 결산 때만 보충을 해서 만들어줘요. 근데 기준에 들어오면 이거 하나밖에 없어. 더하는 건. 전기에 단기에 대손 처리한 걸 회수했어. 회수할 때만 중간에 포함되는 게 더하기 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다 충당금을 결산 때 설정해가지고 기준 때 다 쓰잖아. 그치? 근데 충당금을 도중에 플러스하는 건 이렇게 회수할 때만 충당금이 플러스가 된다. 이해가십니까? 나머지 다 마이너스야. 충당금은. 이해가셨죠? 이렇게 내가 5만원 충당해놨는데 저번 년도에 정기에 대손 처리한 것이 3만원이 더 들어왔어. 그러면 저번 올해 5만원 설정했더라도 8만원이 돼버리는 거야. 도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대손 충당금이 들어온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충당금이 회수할 때는 무조건 플러스로 다 들어온다는 거.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시는 거다. 이해가 됐습니까? 요게 많이 나와요. 세무 2급에서는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재고자산에서 들어갈게요.